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부사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강사 남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부사관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완강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첫 번째 1장 교재를 펼쳐보시면 문장의 형식이라는 부분 요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영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팔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팔품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팔품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에 단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단어를 그들의 역할, 성격으로 그룹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8가지 그룹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붙여진 게 팔품사라는 거거든요. 이 팔품사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볍게 팔품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명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보시게 되면 명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뭐 어떤 장소 등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와 함께 다음에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그룹이 있고요. 이 명사들을 대신해서 부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명사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한 번쯤은 다 공부해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I, my, me, mine 이런 것들이 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동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 부분이 돼서 뭐뭐다라고 해석되는 그 단어가 바로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품사는 거기 네 번째로는 형용사가 언급이 돼 있죠. 예, 형용사라는 거. 형용사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형용사에 대해서도 깊숙이 공부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girl 하게 되면 소녀이지만 앞에 pretty라는 형용사를 붙여주면 그냥 소녀가 아니라 예쁜 소녀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형용사가 언급이 되면 같이 언급되는 아이 기억하세요? 예, 부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사라는 아이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임무를 띄고 놨지만 부사라는 것은 형용사가 하는 역할 이외에 동사 수식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부사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형용사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거기 아래에 예문들도 예 단어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아이가 바로 전치사죠. 전치사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사실 한문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게 되면 명사 앞에 놓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예문이 나와 있지만 뭐 by, from, of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in 그 다음에 the park 그래서 이 park라는 단어 앞에 in이라는 것이 놓여져서 명사 앞에 놓여진 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 놓여져서 그것의 어떠한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여러분들 연결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든지 구와 구를 연결한다든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8번째로는요. 감탄어가 있어요. 감탄사. 우리 oops, 와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감탄할 때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어의 팔품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들을 그룹핑을 해봤더니 총 8가지더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뭐 자세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예시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강의에서는 강의
강약, 중강약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판서를 하는 부분 그리고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읽고 내가 이해하면 되겠구나, 참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두 번째가요. 문장의 요소예요. 이 문장의 요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언급될 겁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다음 보시면 문장의 요소와 형식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먼저 문장의 요소들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영어의 문장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나머지 것들이 뭐 나오는 이러한 거. 마침표가 있거나 뭐 때에 따라서는 의문문인 경우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장을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같이 공부를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요소는요. 주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subject. 이걸 표시하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문장을 표시할 때 이렇게 S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주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장의 주어는요. 영어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맨 앞에 나와요. 명사에 해당하는 아이가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주어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예요. 동사는 아까 팔품사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자, 이 동사는 ver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we라고 표시가 되면 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문장의 형식이 곧 이어져서 설명이 되겠지만 모든 문장에는요. 명령어를 제외하고는요. 주어하고 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하고 동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 모든 문장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가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문장의 경우에는요.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목적어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O라고 표시를 보통 할 거고요. 오브젝트의 첫 번째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목적어에 대해서 제가 한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목이요, 눈목자고요. 적이요, 관역적자예요. 그러면 왜 목적어라는 한문이 왜 붙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자, 관역을 우리가 활을 쏠 때요.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활을 쏠 때 우리는 뭘 응시하게 될까요? 그렇죠. 관역을 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가 바라보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나 너 사랑해 라는 문장을 보실게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고요. 얘가 동사가 돼요. 나는 사랑해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랑해라는 대상이 바라보는 그 관역이 뭐냐면 you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가 바라보는 대상이다. 요 개념을 반드시 갖고 계셔요. 나중에 저와 함께 목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공부할 때 요 풀이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보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보호는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compli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보호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혹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이 보호라는 게 보충할 보자에다가 어는 말씀어예요. 그러니까 보충하는 말이거든요. 때에 따라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영어에서 우리 사실은 complete라는 단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complete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라는 것은 얘가 붙음으로써 문장을 완벽하게 해주는 그 보충 설명한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4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수식어라고 하는 modifier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수식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이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아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아이는 주어하고 동사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목적어가 붙을 수도 있고 보호가 붙을 수도 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로 무엇으로 넘어가냐면요. 문장의 오형식. 요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영어의 모든 문장을요. 반드시 5개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맞아요. 영어의 문장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모든 문장이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자꾸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이거는 몇 형식일까? 이거 5형식으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나시게 될 텐데요. 학자마다 형식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르고요. 5형식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 영어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잔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 5형식이라는 구조를 공부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부사관 공부를 하면서 이 5형식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실 거는 영어의 모든 문장이 5가지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또 구성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다 달라요. 그러나 주류로 우리나라 영어 학습 현장에서 얘기하는 5형식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해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형식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부사관 시험에서도 이게 몇 형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5가지 형식을 이해하는 선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들이 펼쳐지게 되니까 이 형식은 해석에 도움을 받는 좋은 어떤 툴, 도구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의 형식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1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1형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주어하고 동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동사를 말씀드릴 때요. 앞에 이 verb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동사가 사실은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요.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모든 영어의 동사가 반드시 자동사로, 반드시 타동사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타동사도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동사로의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자꾸 파고 파헤치며 와, 내가 모르던 세상에 또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동사도요. 완전한 자동사로, 완전한 타동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동사들이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여요. 그럼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뭐냐? 이 형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1형식이라는 건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예문을 보시게 되면 birds 이게 뭐예요? 새죠. 그 다음에 fly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얘는 주어 얘는 동사 그래서 이 문장은 1형식이구나 새들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수식하고 싶어 새들이 어디서 나냐면 하늘에서 날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in the sky 이런 것들을 붙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 in the sky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장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는 아니고 수식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주어하고 동사만 들어갔으니 이거는 1형식, 첫 번째 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형식은요. 자, 주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벽할 수 없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C가 보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complement. 오케이?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해서 제가 SC라고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컨대 거기 예문이 나와 있어요. 거기 예문들도 여러분이 참고하시지만 제가 예문 드릴게요. He is a student.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는 입니다. 주하고 동사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 입니다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있어요. fly 난다 요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비동사 is만 들어가서는 이 문장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 student라는 명사를 집어넣어서 주어가 과연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a student 하게 되면 그는 학생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고 주격 보호까지 들어가서 이것은 우리가 2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3형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형식은 아까 제가 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형식이라는 거는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주어 동사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 이랬잖아요. 삼형식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들어가요. 동사가 바라보는 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 love you라는 문장을 딱 보시게 되면 자, 나는 사랑해가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 된 대상이 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you, 너를 사랑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you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다시 근데 앞으로 1형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뭔가 느낌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형식부터 이 2형식까지에 쓰인 요 동사들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동사라는 것들이에요. 자동사란 건 뭐냐면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1형식, 2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은 보통 자동사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3형식부터 요 3형식부터는요. 목적어가 다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동사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라고 해서 타동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뒤에 목적어가 오겠구나. 타라고 이렇게 사절 찾아봐서 타동사 이렇게 표시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서서 제가 잠깐 흘려드렸죠.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무조건 자동사로, 무조건 타동사로 이렇게 쓰여지면 너무너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재미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두동사라는 거, 두가 나중에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요. 일단 이 두 동사를 보시게 되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매일 숙제를 해요 하면 I do my homework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하다라는 뜻이어서 무엇을 하는지 뒤에 my homework이라는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동사는 대표 요소인 타동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근데 이 두 동사를 사전 찾아보시면요. 쭉 내려가 보면 자동사해서 의미가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커피숍에 갔어요. 뭐 사이즈가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뭐 그리고 커피숍마다 그 사이즈를 부르는 이름들도 굉장히 달라요. 뭐 tall, 뭐 grande, 뭐 아니면 뭐 small, 뭐 medium,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컵을 딱 들어보면서 이 사이즈 괜찮아요? 라고 만약에 점원이 물어봤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충분해요. 그럴 때 that will do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do는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동사가 자타로 다 쓰일 수가 있고 그때마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이게 영어의 묘미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래서 영어가 싫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형식부터 2형식의 쭉 예문들을 함께 보시고요. 제가 예문 보세요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언급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3형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2형식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동사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감각동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인지의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감각동사 그리고 나중에 볼 지각동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는 요 느낌 갖고 가시면 돼요. 비동사랑 비슷한 느낌이다. 비동사로 우리가 영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linking verb라고 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거기 감각동사 보시면 feel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ound라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look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taste라는 동사가 있죠. 자, 이래서 여기에서 이 감각동사는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She looks happy 이렇게 되어 있죠. She looks happy.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look이라는 것은 보다라고 여기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보이다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녀가 어떠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eel이라는 것도 느끼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느낌이 납니다. 자, 사운드도 어떠한 소리로 들립니다. 듣다가 아니죠. taste는 사실 맛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각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어떠한 맛이 납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코 하나 빼먹었네. 코, smell. smell도 무엇을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감각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나오고 뒤에 상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형용사라는 단어가 온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We feel thirsty after runn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feel이라는 동사 뒤에 thirsty, 목마른이라는 형용사가 온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느낌이 납니다요. 직역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목마르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아래 있는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This rose, 이 꽃이요. 이 장미가 smells,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 Sweet, 달콤한 이라는 형용사거든요. 달콤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각을 기억할 때 이 상태를 나타낸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와 이렇게만 외웠어요. 그러면 이게 오래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감각동사는 비동사처럼 어떤 상태를 나타내서 그의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become과 같은 동사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she became a good nurse 이렇게 돼 있죠. 그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는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A good nurse, 그렇죠? 좋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become과 같이 get이라는 동사도, go라는 동사도, 그 다음에 turn이라는 동사도 형용사가 함께 오므로써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예문이 쭉 나왔어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 2 형식을 이렇게 묶어서 자동사 그룹으로 나눴고요. 3형식부터는 타동사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동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목적어가 오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박스 안에 있는 예문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made a box. 그가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나? 만드는 것의 대상이 바로 a box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예문들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면서 헷갈려하는 형식 2개가 남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식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사형식은요. 목적어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2개가 나와요.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데요. 간접적인 목적어 하고요. 직접적인 목적어, 이 목적어가 2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의 약자면요. direct라는 단어 아시죠? 직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는 in을 붙여서 indirect 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indirect object, 이건 direct object이 돼요. 우리나라 말로 조금 해석상으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간접 목적어는 대개,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인 거. 동사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 직접적인 을룰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직접 목적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gave her the book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영어의 모든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간다면서요. 네, 맞아요. 나는 주었습니다가 돼요. 그럼 무엇을 주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I gave the book 하게 되면 나는 그 책을 주었습니다 라는 삼형식이 되겠죠. 근데 누구한테 주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간접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the book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무엇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냐면 삼형식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I gave 그 다음에 the boo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 책을 주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때는 직접 목적어를 쓰게 되면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 gave the book to her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뭐 형식으로 구분하자면 삼형식이죠. 나는 주었다 그 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형식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간접 목적어가 먼저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순서, 어순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삼형식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I gave the book, 그 다음에 전치사 to 다음에 her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들은 이렇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서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거기 그룹으로 거기 좀 나눠봤는데, 자, 이 buy라는 동사가 참 재밌어요. 보세요. I bought him the book.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바이라는 동사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사다라고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그럼 나는 샀습니다. 그럼 이게 되게 해석이 이상해져. 나는 샀습니다. 그한테 그 책을 뭔가 어색해. 그죠? 그래서 이때에는요.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의 바이는 사주었다. 주다라는 수요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한테요. 무엇을 사줬어요? 그 책을 사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사주었습니다. 수여, 준다라는 느낌이죠. 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 전환 가능해요? 사면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그러면 나는 그 책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to를 붙이면 조금 이상해지는 게 to는 뭐뭐에게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샀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친구들은요.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그 책을 샀어요. 누굴 위해서 샀냐면요. 그를 위해서 산 거예요. for him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게 삼형식이 되죠. 나는 샀어요. 그 책을. 누굴 위해서 샀어요? 그를 위해서. 그한테 주려고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형식의 동사 중에서 대부분의 동사는 뭐 give라든지 send라든지 tell이라든지 뭐 이러한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붙이지만 by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다행이죠. 자,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by 그룹을 쓰시면요. by라는 동사 그 다음에 cook, 요리를 해주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만약에 삼형식 전환이 된다면 뭐가 되길까? who라는 전치사가 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get이라는 동사 그리고 make 주다가 삼형식이 되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많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만 더 더할게요. 이건 많지도 않아요. 바로 ask인데요. 자, 요 문장이 있어요. 자, 나는 물어봤어요. 누구한테요? 그에게요. 무엇을요? 질문을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질문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ask라는 동사가 question이나 favor라는 단어에 좀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런 단어가 있을 때는 사형식이 가능해요. 얘는 사형식으로 주로 써요. 근데 삼형식 전환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잘 쓰이진 않으나 가능은 해요. 근데 전치사가 to도 for도 아니니까 제가 여기다 썼겠죠? 어떻게 쓰냐면요. I asked a question. 그 다음에 question. 그 다음에 전치사 of를 쓸 거예요. of him. 나는 그에게 질문했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ask라는 동사는 of가 와요. 얘는 유일하게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ask는 하나, ask는 of.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으로 전환할 때 요런 느낌으로 변하게 된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있는 예문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삼형식으로 쭉 변환시킨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네 번째 보시면 she made a child a doll. 그녀는 그 아이에게 인형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는 사형식을 she made a doll. 그녀는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for the child.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까지 했고요. 자, 다섯 번째로요. 오형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형식은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나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 2형식까지는 목적어가 없지만 3형식 이후부터는 다 목적어가 온다. 얘도 목적어가 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3형식이겠죠. 근데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요. 즉,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그러한 문장이 바로 오형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I told him to do his homework.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보세요. 나는 말했어요. 괜찮죠? 누구한테 말했냐면요. 그한테 말했어요. 목적어예요. 말한 대사. 뭐 하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숙제를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한테 앞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 요 자리에는요.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to 부정사가 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to 부정사 공부할 거예요.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요. 분사 중에서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 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데 그 형태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동사, 원형 등등이 올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예문 함께 볼까요? He made his son a soldier예요. 자, 그는 그의 아들을 군인으로 만들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그가 그의 아들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어떠한 상태로 만들었냐면 a soldier, 군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와서 이 아들이 무엇이 되었는지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호가 된다. 거기에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거기 문장의 종류에서 평서문, 그 다음에 긍정문, 부정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쉽게 지금부터 또한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요. 크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나누게 돼요. 비동사는 뭐 am, is, are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조동사라는 건 할 수 있어 이런 거 can, 그죠? 그 다음에 may, might, will 이런 것들. 그래서 뒤에 또 다른 동사의 원형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I can do it 하게 되면 do라는 동사를 can이 도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동사하고 비동사가 아닌 그 모든 것이 일반 동사거든요. 자, 평서문이라는 거, 긍정문이라는 거 보여드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e is a good student 하게 되면 그는 좋은 학생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이잖아요. 얘네들 부정하는 건요. 비동사는 not을 뒤에 갖다 붙이면 되고요. 조동사도 뒤에 not을 갖다 붙이면 돼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조동사 do가 필요해서 do는 참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도 아니면 의문문을 만들 때도 do를 빌려와요. 일반 동사가 바로 not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do 같은 게 와서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서 I didn't do it.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이거 의문문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리고 주어가 와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오면서 question mark 붙이면 돼요. Are you a student?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 앞으로 내보내고요. 주어 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오면 돼요. Can you do it?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요. 아까 쓰였던 부정문을 만들 때 쓰였던 do를 내보내요. 주어에 따라서 do가 올 수도 있고 does가 올 수도 있고 시제에 따라서 did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 오고 나머지 동사 원형 와요. 그래서 did you do it? 너 그거 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요 부분이 여러분들 예문으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문, 부정문, 그 다음에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없는 거, 의문사는 WH라고 해가지고 what, where, why, how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의문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어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Who is he? Who is she? Who are you?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사는 맨 앞에 오지만 비동사여서 비동사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선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re you a nurse or a doctor? 너 의사예요? 아니면 간호사예요? I'm a doctor. I'm a nurse. 저 간호사예요. 의사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을 해야겠죠? 그런 예문들에서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강약, 중강약 조정하고 계시죠? 부가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 의문문은 되게 쉬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을 아시면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부가문문은 평서문에다가 꼬리를 붙여요. 근데 꼬리가 순서가 동사 주어에 꼬리를 붙이는 거. 이게 부가문문이에요. 부가문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요.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렇지 않아? 동의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녀가 예뻐. 그렇지 않아? 뭐 이런 거.
이게 부가문문이에요. 그녀는 예쁩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맞지? 걔 이쁘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he is pretty, isn't she? 그러면 이 부가문문은 어떠한 형태로 보냐? 일단 동사하고 주어 어순이고요.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는 거고요. 앞에가 긍정이면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긍정 이렇게 꼬리가 붙게 돼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이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를 그대로 부정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긍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 조동사라면 조동사도 부정, 긍정했듯이 붙여주시면 돼요. 일반 동사인 경우는 두 동사를 대신해서 두 동사가 부정해 주시거나 긍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가문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예문을 보시면 세 번째 볼까요? You can draw a rectangle 이라고 얘기했죠. 너가 직사각형 그릴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앞에가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can you? Can't you? 이렇게 붙고 있죠. 그죠? Jane didn't have lunch, did she? 이런 것들. Jane이 점심 안 먹었어. 그렇지. Did she? 이렇게 긍정으로 꼬리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부가문문도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강조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요거 살짝 지우고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어순,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간접 의문이 뭐냐? 대놓고 안 묻겠다는 거예요. 직접 의문은 대놓고 물어봐요. 직접 의문 이런 거거든요. 너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이런 거야. 의문사 내보내고 비동사 오고 주어 와버렸죠? 직접 대놓고 묻는 거예요. How old are you? 근데 여자한테 너 몇 살이야 묻는 거 우리나라 문화에선 그렇게 적응하기 쉬운 거 아니죠. 근데 많이 물어봐요. 근데 기분 나쁘죠. 그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대놓고 묻지 않고 나는 네가 몇 살인지 궁금하네. 왜 돌려 묻는 거. 이게 간접 의문이야.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I'm wondering. 나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몇 살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how old라는 의문사는 쓰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are you가 되는 게 아니라 평서문하고 똑같아야 돼요. you are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니까 여기는 period, 마침표를 찍을게요. 만약에 앞에 있는 게 만약에 의문문이면 question 마크 왔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 묻는 의문문이 돼서 그 순서는 의문사가 있을 경우는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어순이 된다. 즉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지 않아요. 직접 의문문처럼 평서문처럼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의문사가 없을 경우는 이 의문사처럼 연결하는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접속사라고 해서 if나 whether이 올 거예요. 예문 같이 볼게요. 자, 의문사가 있을 때 보세요. Do you know? 너 알아? Who is she? 그녀는 누구냐? 얘를 합치는 거야. 그녀가 누군지 아니라고 돌려묻는 거죠. Do you know까지는 똑같지만 who she is가 되는 거야. Who she is. 의문사, 주어, 동사.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괜찮죠? 그죠? 그 아래도 보세요. Please tell me who bought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야. Please tell me who bought the book. 누가 그 책을 샀는지.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해서 bought란 동사 다음에 목적 바로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그 다음에 Did he break the vase?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식으로는 vice가 되는 거고 미국식으로는 vas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I don't know if he broke the vase.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가 그 vase 를 깼는지 안 깼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연결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if나 whether 요거 주어 동사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도 보세요. Can you tell me whether she came to Korea last week?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whether이란 접속사가 왔어요. 음사가 없으니까 whether 넣는 거예요. 인지 아니죠? 그녀가 지난주에 한국에 왔는지 안 왔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 접속사 넣고 주어 동사. 그 접속사는 if나 whether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조금 약간 헷갈리는 그러한 간접 의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think류의 동사. 그러니까 do you think 요걸 집어넣고 싶어요.
think 대신에 거기 보시면 believe라는 동사가 있을 거고요. 하나 더 넣으면 suppose. 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거예요.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앞에 의문사 들어가고 요게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와요. 그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삽입됐다. 중간에 들어갔다, 꼈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여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얘가 들어갔어. 그리고 간접 의문처럼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덜 헷갈려. 예를 보세요.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Who is she? 그가 누구니? 이걸 합친 거야. 그러면 너는 제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복잡한 의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의문사 who 집어넣고요. Do you think?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니까 he is 이렇게 된 거야. Who do you think he is?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해? 너무 쉬워지죠. 아래도 보세요. Do you think? 그 다음에 Where did he go yesterday? 그가 어제 어디 가니? 얘를 합치는 거야. 너는 걔가 어저께 어디 갔다라고 생각하니? 이 복잡한 의문을 Where 의문사 집어넣고 Do you think 그냥 삽입해버리고 주어 동사 집어넣으면 돼요. Where do you think he went yesterday? 과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went를 집어넣는 거겠죠.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야 돼. 좀 복잡한 간접 의문이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구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직접 명령문, 뭐 간접 명령문 이런 거는요. 아주 쉬워요. 바로 명령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동사가 들어가는데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을 해요. 앞에 you라는 주어가 있는데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 open the window, be quiet 뭐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자, 간접 명령문이라고 됐는데 야, 우리 뭐뭐 하자, 뭐뭐 해줘 이런 것들. 뭐 let me have some more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 좀 더 먹게 해줘.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이 나와 있어요. 요 감탄문은 조금 아래다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요 부분 지울게요. 팔품사 요 부분 지워도 되겠죠? 예. 이 감탄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순서를 되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되게 쉬워요. 감탄문이란 건 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how나 what을 이용해서 감탄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있고 없고. 뭐가? 있고 없고예요. 뭐가 있고 없고냐면 명사가 있고 없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at 순서 쓰세요. 나 on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그 다음에 형용사나 혹은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느낌표 이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쉽게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You're very smart boy 이렇게 됐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소년입니다. 에요. 그러면 여기에선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very 굉장한이라는 걸 이어서 우리 감탄문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감탄문에서 what은 뭐가 있냐면 명사가 있고요. 자, how는 감탄문에서 뭐가 없어?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on이 한 개인 경우 붙을 수가 있겠죠. 셀 수 있는 경우는. 그리고 그 앞에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나 on이 빠질 수도 있고 형용사 빠질 수가 있는데 what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what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는 때에 따라서 생략 가능해요. 뭐 대명사나 비동사인 경우. 자, how는 명사가 안 오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형용사나 부사밖에 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때에 따라서 생략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를 감탄문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일단 what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boy 앞에 어가 왔겠죠. very 대신에 what이 온 거니까 very 빼버리고 smart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boy가 돼요. What a smart boy! 느낌표 하시면 돼요. 근데 he is까지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he is는 생략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what 다음에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what은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는 거. What a smart boy he is 혹은 what a smart boy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how가 있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He is very 굉장히
smart하다. 이때 very 대신에 to 같은 거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to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very를 쓰는 거예요. He is very smart. 얘 되게 똑똑해. 여기 명사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가 감탄문 만들면 how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smart한 형용사 오는 거예요. 그죠? very 대신 how가 쓰인 거니까 그 뒤에 뭐만 쓰시면 돼요? He is. 생략 가능하기도 하죠. How smart. 얼마나 똑똑하던지. 아니면 그냥 he is 넣어서 걔 참 똑똑해. How smart he is.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감탄문의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I am을 보시고요. 기원문은 뭐뭐 하소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God bless you 뭐 이런 것들 기원문이라고 하시고 참고해 있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장의 구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장이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러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뭐 이것은 단문이어서 중문이어서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정도로 쭉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중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문제 쭉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의 해설 강의를 연이어서 들어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다 너무 없어요. 내일 모레 시험에 이런 분들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함께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걸 고르시오. Do you know예요. 그 다음에 블랭크가 쳐져 있죠. Yes, he is 40 years old. 네, 그는 40살입니다. 근데 보시면 how old he is냐, how old is he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Do you know, 너 아니? 라는 문장 안에 간접적으로 나이를 묻는 거예요. 간접 의문의 순서는 뭐예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번 how old he is. 요걸 고르셔야겠죠. 괜찮죠? 두 번째. I can imagine. 나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 형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를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감탄할 수 있어요. 감탄문인데요. 보시면 how가 오고 그 다음에 어순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how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오죠. 그러면 그 어순을 지킨 것이 몇 번 했어요? 4번 했죠. How exciting 형용사, 주어는 뭐예요? The trip, 그 여행. 그 다음에 was 동사. 그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를 나는 상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감탄문의 순서 어수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 이 글이 어떤 직업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볼게요. She's a very important person in the airplane. 그녀는 비행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She helps. 그녀는 돕습니다. To make the passengers comfortable. 그 승객들이 편안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She has pillows, blankets, and newspapers for the people who wish to use them. 자, 그녀는요 베개, 담요, 신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For the people,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Wish to use them,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She visits the passengers, 그녀는 승객들에게 다가갑니다, 방문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points out, 지적해줘요, 알려줍니다. Interesting places over which the plane is flying. 그 비행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의 흥미로운 장소들을 알려줘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3번의 스튜어디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이 설명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It's not so cold.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And we often go on a picnic. 우리는 종종 피크닉을 가요. Most leaves turn red and yellow. 대부분의 잎들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The sky is blue. 하늘은 파랗습니다. 느낌 오셨죠? 자, 올 알록달록 하게 되면 우리는 가을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가을이라는 영어 fall, autum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fall이라는 단어, 이게 가을을 뜻하게 되죠. 자, 5번 봅니다. 글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There was a big noise near my house late at 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젯밤 늦게 my house 근처에서요, big noise, 시끄러운 소음이 있었대요. We listened carefully. 우리가 되게 잘 들으려고 했어요. But heard nothing else. 근데 아무것도 듣지 못했대요. Just then,
The window opened by itself. by itself 밑줄 긋고 이거는 저절로란 뜻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저절로 창문이 열렸대요. My heart began to beat quickly. 나의 심장은 콩깍콩깍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떤 느낌이에요? 두려움, 행복함, 평화로움, 분주함 중에서 당연히 두려운 느낌이겠죠. 자, 6번 봅니다. 문장을 지시에 따라서 잘 고치지 못한 어색한 것을 골라보시오.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1번 That is a very beautiful house. 저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다. 감탄문으로 hous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을 갖다 붙여야겠죠. What a beautiful house that is. 괜찮죠? 자, it is a very nice rainbow. rainbow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으로 감탄문 바꿉니다. What a nice rainbow. It is 생략된 거겠죠. 자, what a good swimmer she is. 걔는 정말 수영 잘한다. 요거를 평서문으로 어떻게 해요? She's a very good swimmer.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How wise she is. How wise. 뒤에 명사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she is very wise라고 했는데 to를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o는 부정적 뉘앙스예요. 긍정문에서 우리 very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문장을 서로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거. How old she is. 이거는 뭐예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다. 맞죠? 자, how old is she. 이건 question mark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는 설명을 맞죠. C는 Do you know how old she is? 이거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죠? 그런데 3번에서 C는 의문사가 있는 직접 의문문이다. 라고 설명해서 잘못된 거예요. 3번 틀렸고요. 자, C를 해석하면 너는 그녀가 몇 살인지 아니? 맞죠? 자, 8번 갑니다. 다음에서 톰이 책상과 의자를 하나씩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수학 문제 나왔어요. 산수 문제네요. 봅시다. Tom's job is making desks and chairs. 톰의 직업은 데스크사하고요. 체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It takes 1 hour for him to make a desk. 자, 책상 하나 만드는데 그에게 1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How upon hour. 여러분들 잘 보세요. An hour, 1시간의 반이에요. 그럼 뭐야? 30분입니다. Half an hour, half an hour. 기억하세요. 30분을 우리가 30 minute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half an hou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30분이 걸립니다. To make a chair. 그죠? 의자를 만드는데. 그럼 의자 하나, 그 다음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를 만들 때는 총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 30분이 걸리겠죠? 산수 문제였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10번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해석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걸 고르는 거 해보세요. Wait here till I come back. 자, 기다려. 여기에서 내가 올 때까지 till 하게 되면 몸 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잘 돼 있고요. Do you know the man who wrote this book?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요. who가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관계 대명사라는 거예요. 너 그 남자 아니? 어떤 남자? 이 책을 쓴 남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이 책을 쓴 그 남자 알아?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남자는 누가 이 책을 썼는지 알고 있니? 라고 해석해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갈랑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이거는 3번은요. 여러분들 하나로 알고 있는 격언이거든요. 속담이에요. 하나쯤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한 번쯤. 자, 외워보세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자,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ill이 여기선 뜻, 의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here there i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한 번쯤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You'll be unhappy if she leaves 울산. 자, 그녀가 울산을 떠난다면 너는 불행해질 거예요. 해석 잘했죠? 자, 10번 볼게요. After supper. They went out to take a walk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저녁 식사 후에 그들은 산책하러 나갔다. 괜찮죠? 자, this is a house which he was born in. 이것은 그가 태어난 집이다. 그래서 which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관계대명사죠. 자, I have something to eat for lunch. 나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무언가? 점심에 먹을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나는 점심에 어떤 것을 먹는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번 해석 잘못됐고요. 4번. I don't know where to go.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 해석 제대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이란 큰 테두리 아래 여러 가지를 함께 공부했었어요. 조금 벅찬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 반드시 해주시고요. 저는 2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guys.